안녕하세요. 토마스 농장 토마스입니다. 자연에 살고 있는 곤충을 보고 만지며 느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곤충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대단히 뜨거운데요. 지금부터 넓적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육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육상자는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큰 곤충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상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발효톱밥입니다. 발효톱밥은 곤충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효톱밥은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뭉쳐지는 정도가 되면 수분이 한 60%, 65%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뭉쳐지는 거,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준비물은 곤충 먹이가 되는 먹이구이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성충이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삽니다. 넓적사슴벌레는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삽니다. 참나무 수액을. 그래서 곤충 젤리도 물기가 좀 많은 젤리를 선택해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참나무로 만든 놀이목입니다. 참나무 놀이목은 곤충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곤충은 대부분 다리가 배에 있습니다. 배에. 그래서 넘어지면 주위에 잡고 일어날 게 없으면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수도 생기니까, 이런 놀이목을 잘 넣어줘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넓적사슴벌레의 산란 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효톱밥을 이 상자에 넣어주게 되는데, 넣어줄 때 주의사항은 곤충의 특성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넓적사슴벌레는 자연 상태에서 산란을 할 때 썩은 나무 안에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아무리 썩었다 쳐도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육상자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실제로 나무처럼 딱딱해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얘가 산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건이 맞아야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알을 못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꼭 다져줘서 나무인 것처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발효톱밥을 넣어주는데, 이 부분도 제일 밑에가 아무래도 제일 딱딱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약간 딱딱해지는 정도가 돼서 층층이 이게 되면은 알을 낳을 때도 아무래도 굉장히 딱딱한 쪽, 적당히 딱딱한 쪽 이렇게 구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도 가능한 힘을 줘서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니까 잘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으로 3단계 준비된 발효톱밥을 다 넣어주시고, 여기도 적당히 힘을 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먹이구를 놓아주면 되는데요.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젤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적사슴벌레는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곤충 젤리를 넣어주게 되는데, 곤충 젤리가 이렇게 다 뜯어서 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걸 다 뜯어서 주게 되면은 곤충들이 그 뭐 먹다가 아무래도 이게 또 이렇게 곤충 젤리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톱밥 같은 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이빨이 없고 그 수염으로 이제는 먹어야 되는데, 그때 톱밥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수액을 못 먹는 수가 생겨요, 젤리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십자 정도로 내서 나중에 넓적사슴벌레가 먹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도 톱밥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곤충이 2개 정도 넣어주면 먹이를 한 2, 3일 정도 먹을 아마 분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오래 곤충 젤리를 먹는 상태로 두게 되면은 초파리 같은 게 끓어서 나중에 먹이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놀이목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어쨌든 그 넓적사슴벌레가 그 먹이를 먹고 여러가지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될 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성충이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잡을 게 없다고 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그 넘어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죽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서 놀이목을 적당한 위치에 잘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넓적사슴벌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얘는 넓적사슴벌레 수컷입니다. 넓적사슴벌레 수컷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넓적사슴벌레 암컷이 있습니다. 넓적사슴벌레는 수컷이 더 크고 암컷이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사슴벌레들은 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암컷은 턱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작은 턱으로 그 참나무를 이제는 이렇게 강한 턱으로 이렇게 씹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넓적사슴벌레 수컷한테 물리는 것보다 암컷에게 물리는 게 훨씬 더 아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암컷 수컷을 산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상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컷을 먼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암컷도 여기에 올려주겠습니다. 네. 먹이 많이 먹고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곤충 젤리를 먹고 산란을 한 그 15일에서 20일 정도 산란을 하면 다시 그 톱밥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을 너무 많이 낳은 상태에서 부화를 했는데 주위에 그 알이 있거나 그 애벌레가 있으면 서로 잡아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이렇게 발효톱밥에 있는 애벌레들을 드러내고 교환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산란 세팅을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